내 모양이 바뀔 때마다 사는 몸을 틀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송 더스토리 방송 명사초대석, 오늘은 문효치 이사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자 윤구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사무실이 미네르바라고. 네, 미네르바 뜻이 궁금해집니다. 미네르바는 네. 그 그리스 신화의 지혜의 신, 지혜의 이름입니다. 신. 네. 이름이 참 예뻐요. 문학을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고 많은 그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미네르바는 개간지, 개간 문학지를 문예지입니다.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과 이렇게 더스토리 방송 명사 초대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기계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진지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내세요, 이사장님? 요즘에는 군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합니다. 군산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네, 군산은 제 고향이고, 네. 한 2년 전에 거기다가 제가 살던 집을 수리를 해서 아예 군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서울에도 한 반쯤은 머무르고 또 반쯤은 군산에서 머무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터전이 다 군산으로 옮겨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산도 참 아름다운 곳이죠. 예,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저는 해망동 알아요. 글쎄요? 네. 네. 군산에 째보선창이라고 하세요? 네, 압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름이 특이하죠.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 남편 어린 시절이 다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네, 네. 군산 하니까 또 네. 이런 또 뜨끈뜨끈한 어허. 가슴 설레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예. 됩니다. 우리 문효치 이사장님을 제가 살짝 이렇게 그 소개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1943년도 군산에서 태어나셨고 1966년도 서울신문 한국일보의 신춘문예. 네. 어떤 작품이 당선됐을까요? 그 한국일보에 당선된 작품은 산색이라는 작품. 산색. 네. 네. 또 서울신문에 당선된 작품은 바람 앞에서라는 작품인데. 바람 앞에서. 네, 지금 생각하면 참 촌스러운 제목이죠. 바람 앞에서 안촌스러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단 활동 시작하셨잖아요. 네. 가장 최근에 바위 가라사대 시집이 나왔습니다. 네. 누구 가라사대 그런데 네. 바위 가라사대 네. 좀 엉뚱하기도 하지만 무게감이 있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짧게 이 그 시집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바위는 이제 말을 못하는 존재지요. 뭐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굳이 그 바위에게 말을 시켜 볼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신이 이 세상에 존재케 하는 모든 물건은, 네. 모든 사물은 그것이 생물체든 무생물체든 신의 무슨 뜻이 있어서 만들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바위도 조물주가 무슨 뜻이 있어서 만들었을 것이고, 그 뜻이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뭔가 생각이 있을 것이고, 생각이 있으면 할 말도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바위에게 한번 말을 좀 시켜보자. 근데 사실은 그 바위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죠. 우리 사람은 바위식의 말이기
테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시인은 그것을 좀 알아듣고 독자들에게 좀 이렇게 제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바위의 생각이라는 게 시인 자신의 생각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시인 자신의 생각을 바위에 이입해서 넣었다가 다시 그 바위의 입을 통해서 내가 듣고 그것을 다시 독자에게 제시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70이라고까지 이제 연작으로 나오는데 신이 만들어 던져준 바위가 저기 있다. 무엇을 말하려 한 것일까? 그것의 생각이 궁금하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속에 쟁여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리도 무거울까? 네. 한묵은 그의 말이다. 무표정 또한 그의 언어다. 한묵과 무표정의 발언을 체록하고자 한다. 이 시인의 말, 이 짧은 시인의 말에서도 무언지 이렇게 던져지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이 끝나면 저도 꼭 이렇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시집으로 이설주 문학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이설주 문학상은 어떤 상인지요? 이제 고 이설주 선생 네. 의 시업을 이제 기리고 그 시 정신을 계승하고 그리고 그 후학들이 어떤 격려를 네. 입어서 좋은 시를 많이 쓰게 하고자 할 목적으로 이제 그 이설주 문학상이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설주 문학상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국문인협회에서 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이광복 이사장님이 주관하시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상을 좀 외람되게도 제가 근무를 받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가장 최근에 받으신 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축하드리고 또 상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정지용 문학상도 받으셨고 김삿갓 문학상 또 동국대 나오시면 동국문학상 예. 누구나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동국대 출신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팬문학상도 받으셨고 또 우리 그 문여치 이사장님은 도대체 어디 이사장님일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한국문인협회 이사장님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광복 이사장님 전 네, 바로 이거죠. 전임입니다. 네. 그리고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님도 하셨고 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가장 굵직한 단체 이사장님을 역임하셨네요. 어떻게 그런 그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리까지 가셔서 어떤 문인들에게 영향력과 또 어떤 힘을 주셨는지 지나고 나니 이러더라. 진짜 궁금해집니다. 이제 저는 그 팬클럽, 이제 지금은 그냥 클럽을 빼고 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고 그러죠. 그 팬에 대해서는 제가 등단하면서부터 많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 유명한 그 모윤숙, 변영로, 네. 백철 이런 분들이 주동이 되어서 전쟁 중에 네. 만들어졌던 단체고 본부가 있던 그 런던에 가서 승인을 받아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선배 문인들의 어떤 그 문학적 웅지가 담겨져 있는 이제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문학 작품을 해외에 좀 소개도 할 수 있고 또 해외 문학 작품을 또 우리가 받아들여서 같이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등단하고서 얼마 안 있다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단체다 또는 의미 있는 단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제가 거기 무슨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하고 뭐 그런 것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런 기회가 우연히 왔습니다. 거기 그런 단체에 그래도 수장까지 하실 수 있었던
그 힘은 워낙에 등단 시부터 또 관심을 가지셨고 회까지 영향력을 펼쳐야 된다는 그런 철학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인연 같아요. 운명. 무한 사랑을 보내니까 아마 네. 그런 기회가 네.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시는 모든 여러분 무한 사랑을 보내면 그런 기회가 우연히 필연처럼 온다고 합니다. 이사장님의 그 마지막 결론을 제가 내렸는데 맞죠? 네. 무한 사랑을 보내면 우연이지만 필연처럼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 또 이제 문인협회의 경우는 문인협회는 사실은 팬클럽보다 먼저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도 뭐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또 그 우연히 기회가 왔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 안 해도 네. 되는. 저는 이제 팬클럽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그 문학단체 행정적인 그런 일은 이제 그만하고 글이나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한국문인협회 선거가 있을 한 7, 8개월쯤 전에 그 이사장을 준비했던 분이 갑자기 그 형편에 의해서 못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이제 그 주변 분들이 생각을 하다가 저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번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3번째 제가 얘기를 듣고 너무 진지하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하고서 시작을 했던 게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무한 사랑이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문인협회도 제가 그 많은 꿈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지요. 행정적으로 꼭 내가 수장이 되어서 어떻게 뭐 바꿔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달린 것이 아니고 그냥 무한 사랑으로 가다 보니 우연히 필연이 돼서 이렇게 큰 단체의 수장까지 지내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미네르바 개간지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네르바는 우리 한국 문단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 미네르바는 제가 2007년부터 이제 제가 운영하는 잡지인데요. 처음에는 2000년에 이탄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네. 이탄. 이탄. 작고해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작고 오기 전에 저하고 좀 가까이 지냈는데 그분이 창간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건강이 나빠지면서 이제 운영하기 어렵다. 이것도 우연이네요. 네, 그랬어요. 힘들다, 운영하기가. 그래서 저보고 그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좀 맡아서 해달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또 그분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길래,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2007년에 제가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예. 이사장님과 더스토리 방송과 저랑도 우연히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예, 가장 그렇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네. 이제 거리두기를 못하고 있는데요. 네, 네.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굳이 내가 막 거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가지 않아도 되네요. 그러다 보면 그런 우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내 앞에 놓여지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우연이라고는 했지만은 네.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꼭 미네르바다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잡지를 해보고 싶은 막연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잡지에 대한 선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희망, 선망 또는 사랑 이런 있었으니까.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기회가 왔을 이런 때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그런지 또 이사장님의 들꽃이라는 누가 네. 보거나 말거나 네. 누가 뭐 하거나 말거나 우리 이제 일상 언어잖아요. 네. 피고 누가 보거나 말거나 지고 한마디 말도 없이 피네 지네 이런 짤막한 하이쿠처럼 시가 있더라고요. 네. 그 시랑 딱 이게 맞닥뜨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하나 마나 나는 내 길을 간다. 문학의 그 사랑, 집념 이렇게 간다.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이 이렇게 걸어오실 때까지는 혼자만의 힘도
무지 중요했겠지만 스승님도 계셨을 것 같고 동료,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나에게 어떤 스승님이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대학의 선생님까지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은 제가 처음에 이제 글에 대한 꿈을 갖게 해준 그 선생님이세요.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글귀 숙제를 냈는데 그걸 받아보시고 이제 평가를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신 그 말씀이 제가 이제 계기가 됐다. 가슴을 울렁거리면서 이게 한번 해볼 만한 건가 보다. 그 기분 알 것 나에게 같아요. 무슨 이런 그 소질이 있나 보다 하는 자신감 같은 거 이런 걸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칭찬 한마디가 저를 그 문학에 대한 꿈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은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글짓기 숙제를 내주고는 그걸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제목을 큰 거를 잡지 말아라. 무슨 인생이라든가 대자연이라든가 이런 큰 제목을 잡으면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잡아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라. 이를테면 분필이라든가 또는 무슨 라이터라든가 또는 돌멩이라든가 이런 작은 것을 잡아서 거기에서 큰 의미를 찾는 중학교 그런 국어 노력을 선생님이? 해라. 예, 그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가 글을 쓸 때 그 선생님의 말씀을 지침을 삼아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미당 서정주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잡지나 무슨 신문이나 아니면 교과서에서나 늘 그 대했던 그 글에서만 대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수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홀하고 신비스럽고 그래서 그분을 연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가면 그분의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얼굴 쳐다보는데 혼이 빠져가지고 엄청 부럽습니다.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분을. 그러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의 작품을 또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한번 흉내도 내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공부가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졸업 후에도 이제 그분은 이제 문단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찾아뵙고 이렇게 지내게 됐었죠. 미당 서정주 선생님 이제 딱 나오니까 갑자기 가슴이 설레는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그냥 문학적인 거 아니고라도 뭐 에피소드라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참 천진난만하고 소년 같고 장난기도 좀 있어요. 소년 그러니까, 같은 장난기. 네, 소년 같은 장난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작품을 들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찾아뵙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좀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요. 그전에는 꼭 댁으로 찾아뵈었다고, 선생님들. 그러면 제자들이 오면은 술을 꼭 이렇게 대접을 해주셔요. 술 대접을 해주셔요. 처음에는 순덕아 하고 불러요. 이제 그 주방에서 일하는 이제 아가씨인데, 그냥 순덕아 하고 이름만 부르면 술상이 싹 와요. 그러더니 또 한참 있다 가니까 목탁을 탁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술상이 탁 오는 거예요. 이게 신호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순덕아에서 목탁 예, 소리로. 그래서 또 한참 뒤에 갔더니 큰 그 소라 나팔이 있어요. 네. 누가 아마 어디 태평양 어디쯤 여행 갔다가 선물로 갖다 드린 것 같아요. 그걸 부 하고 부니까 술상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하 웃으면서 참 재밌지?
참 재밌네. 자네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게. 참 재밌어. 하면서 웃는 모습이 네. 너무 뭐 천진난만하고 어린 소년 같았어요. 갑자기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이. 저 양반이 나보다도 더 소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 없이 맑은 소년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런 좋은 글들이 나오나 보다. 우리 문효치 이사장님도 6학년 때 그 칭찬 한마디와 또 중학교 때 소재를 짧게 잡아라, 또 미당 서정주 선생님까지 이런 그 훌륭한 스승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 문효치 이사장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네. 제가 공부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질문 중에 제자 얘기도 좀 네, 제자.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바로 이 장소에서 지금도 한 7, 8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한 90년대 말부터 아마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시창자 강의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배출된 문단에 등단한 제자들도 한 3, 40명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제자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이제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젊은 그 제자들하고 같이 호흡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뭐 에너지를 받는, 기를 받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좀 먼저 경험했던 것, 내가 좀 먼저 알았던 것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 기쁨, 나눠주면서 이게 커가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도 역시 제가 이제 살아가는 좋은 어떤 그 활력소가 되고 있죠. 네. 그러면은 많은 그 시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이사장님 제자가 되길 원하기도 하겠네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산에서도 제가 이제 군산으로 옮기니까 거기서도 한 10여 명이 모여서 또 공부를 하자고 벌써 군산에도 그럼 꾸려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좀 의미 있게 사시네요, 이사장님은.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사시는 거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문학이란 나에게 이렇다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절망에 빠져서 지낼 때가 좀 있었어요. 젊었을 때. 아버지가 6.25 때 북으로 가셨는데 그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군사정권 때라 그게 아주 심하게 저를 압박을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강이 아주 나빠지고 이렇게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나의 문학이 어쩌면 나를 지탱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문학에 내가 기대고 싶은 마음, 이렇게 구원을 청하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학에 손을 이렇게 벌리고 내 손을 끌어 잡아주는 그 힘, 그 힘으로 제가 그 기간을 넘겼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기간에 쓰여진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 작품들이 주 내용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내용, 아니면 그 죽음에서 부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삶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고자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그때 쓰여졌던 작품들이고, 그게 되게 첫 시집에 묶여져서 나왔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네. 또 생명을 또 잉태할 수 있을 만큼 부활이라는 죽음에서 네. 부활로 작품들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사장님이 이렇게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까지 올 수 있는 게 문학이네요. 예. 문학의 힘은 센데요. 네? 아주 문학의 힘은 아주 크고 세다고 힘이 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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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주 힘이 셉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시집들이 참 많은데 네. 어이할까? 네. 어이할까? 뭐 우리 그 한탄조로 무무하다가 어이할까? 어이하려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목으로 어이할까나 이거는 또 제목이 한문이에요. 칠지도. 네, 칠지도 칼이잖아요. 네. 또 좀 백제 시가 막 나옵니다. 네. 백제에 대한 시들, 그리고 역사 이야기인가요? 이 시는 잠깐 네, 백제 관련된 시도 제가 거의 네. 문학 한평생에서 쭉 그 관류되어 온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절망에 빠져서 허덕일 네. 때 무령 왕릉이 발굴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시회에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이 목관을 이렇게 전시한 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건 반대 이승에서 사람이 죽으면 실어다 저승에 갖다 놓고 다시 빈배로 와서 누가 죽으면 또 데려가려고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나를 데리러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배 이미지를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백제 시로 쭉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영역이 공주에서 부여, 익산, 화순, 심지어는 일본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면서 시를 쭉 써왔죠. 네, 네. 또 낙타. 그거는 이제 백제하고 관계없는 제목입니다. 네, 낙타의 초상도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대양암 이제 그거는 이제 신라 그 수중왕의 얘기고. 네.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한편 시를 네. 좀 감상해도 될까요? 대왕암 일출에서 보니까 지리산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네, 네. 제가 살짝 낭독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리산시 소제목으로 메아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시 메아리 문효치. 산은 울고 있었다. 뻐꾸기만 날아와도 산은 울었다. 솔방울만 떨어져도 산은 울었다. 말 못하는 산의 가슴 속에 문둥이 같은 슬픔이 못 박혔나 보다. 세상이란 덧없는 것 잊어라 잊어. 때로는 안개가 와서 머리를 쓸어주고 하늘 아래 슬픔이 너뿐이더냐 참아라 참아. 때로는 바람이 와서 어깨를 두드려주지만 산은 울고만 있었다. 숨소리만 크게 내도 산은 그윽한 눈으로 바라만 봐도 산은 울었다. 이런 지리산 시라는 시인데요. 역시 좀 비극적이고 슬픈 시네요. 네, 슬퍼요. 네. 내가 온 거죠. 산이 온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시가 또 탄생하기까지는 이제 지리산은 지리산 제가 가기 전에 남부군이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남부군. 그 남부군이라는 소설은 지리산 딸지산들의 활동 내용을 거의 실화적으로 기록한 이제 그런 소설인데 참 처참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투쟁을 하는 이제 그런 소설 내용인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나쁜 조건 속에서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국군들도 만약 토벌하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또 이제 작전도 하고 그랬었죠. 말하자면 민족의 비극이 이제 서려 있는 그런 산인데,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잖아요. 여행을 하면 대개는 겉에 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라든가, 풍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보는 데서 그치는데, 저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내면으로의 여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산 내면을 들어가 보는 것이죠.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겉으로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산이지만 네. 그 내면에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 들어있더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 인생 속에도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 속에도 그런 아픔이 있어. 그래서 마치 산을 그 사람에게 이게 말하자면 동일시 해가지고 그 시를 한번 써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와 닿는 게 이제 두 번째 보면 세상이란 덧없는 것 잊어라 잊어. 때로는 안개가 와서 머리를 쓸어주고 하늘 아래 슬픔이 너뿐이더냐 참아라 참아. 때로는 바람이 와서 어깨를 두드려주지만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위로가 되고 토닥토닥 네. 마음을 좀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싹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거나 사람 관계 속에서도 되게 힘들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잊어버리고 참아버리면 지나갈 것을 따지고 들고 뭐 이랬을 때 이제 크게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저는 되게 잘 감상했습니다. 네. 잘 감상한 거죠. 아이고, 예, 잘하셨습니다. 이 사장님이 그런 문학 활동 아니 하실 때는 취미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또 소소한 시간을 보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전에도 무슨 뭐 설문지나 무슨 이렇게 보면 취미가 뭐냐 이런 거 묻잖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졸업하기 전에 무슨 사인지 같은 거 만들 때도 뭐 혈액형이 뭐냐, 취미가 뭐냐 이런 거 쓰는 게 있어요. 막상 취미란에 뭘 쓰려고 쓸 게 없어요. 난 뭘 재밌어 취미 하지? 활동을 뭘 하지? 저는 별로 취미 활동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거 하면 맨날 잃어요. 잔재주가 없으신 거죠? 체주가, 손재주도 없고 이 운동신경도. 또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라는 거 있어요. 운동회, 네. 가을 운동회. 맨날 꼴찌. 꼴찌 안 할 데가 없었어요. 6년 동안 꼴찌만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여행 정도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을 때 가장 평화롭고 편안해. 가장 좋은 취미인 거죠. 아니, 가장 좋아요. 저도 멍 때리기 참 좋아하는데 멍 때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비워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장님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 제자에 대한 사랑도, 스승에 대한 사랑도 되게 크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제자들에게 꿈이 되는, 용기가 되는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학을 하는 이제 후학들에게 이제 해야 될 말인데,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라. 그게 써야지. 좀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을 하면 노동의 대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는요, 이 대가가 잘 안 와요. 특히 그 돈이 잘 안 돼요. 오히려 돈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쳐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라? 네, 지쳐버리기가 쉬운데, 근데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적인 가치도 있는 것이니까 그 가치를 즐길 줄 알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그 정신적 좋은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그 가치를 잘 간직하고 정진해라. 포기하려고 했던 분들이 다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학을 한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많은 문인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학만큼 또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어떠세요? 저랑 이렇게 조곤조곤 대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꼭 물어주시네. 아, 그래요? 그 점이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이 누구에겐가 좀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오늘 하루의 좋은 보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내면의 어떤 한 부분이 또 다른 누구에겐가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저로서는 오늘 하루의 소득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박혀가지고 더 열심히 문학의 길로 갈 것 같고요. 저랑 이렇게 좋은 추억이라면 추억이잖아요. 네. 만들었습니다. 더 스토리 방송은 이제 최근에 네. 2주년을 보냈거든요. 2주년? 네. 네. 우리 더 스토리 방송에게도 2주년 네. 기념으로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스토리 방송 2주년 축하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포기하지 말고 네. 열심히 가십시오. 네,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전진합시다. 네.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사실 있거든요. 힘드시죠? 네, 이렇게 네. 우리 문여치 오늘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시는데. 그래도 귀한 말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다 힐링이 됐습니다. 네. 문여치 이사장님 이렇게 귀한 장소 협찬해 주시고 귀한 말씀 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송 더 스토리 방송 명사초대석 여기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윤구마, 출연의 문여치 이사장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